남편한테 내용 증명을 받으셨잖아요. 이혼한다,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다, 일주일 안에 집에서 퇴거한다, 그걸 받게 됐죠. 제 심적인 부분이 되게 급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갔더니 그냥 잘 들어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 그날 바로 계약을 송금했어요. 처음이다 보니 제가 궁금한 점도 많았고 했는데 연락이 좀 잘 닿지 않았고 그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약간 불안하게 하루 이틀을 지나가야 되니까 사실 상담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 명 받았는데 사실 그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서 박나린 변호사님만 유일하게 저의 사건 파일을 미리 달라 하셔서 그거를 모두 읽고 숙지하신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하면 이 상담비라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근데 느낌이 와요. 상담비를 아까워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두 번 선임하면 그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비용이 제가 싼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하셨는지. 사실 큰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솔직히 변호사님이 제일 비쌌지만 자신 있다 말씀하셨고 이거를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첫 번째 해보니까 이거 두 번째 할 때는 더 이상의 이제 후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실 건가요? 당연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데는 돈부터 받아요? 와가지고 그때 얘기를 들어요. 그때 와서 얘기를 들으면 사건 파악하는데 그냥 질문 듣다가 끝나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시간에 그냥 30만 원 받아가시는 거구나. 여러 명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냥 한 시간 지나가 버리는. 어느 정도 만나보면 이제 좀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자세부터가 좀 다르시긴 하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딱딱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포기하시고 저희는 재산만 써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혹했는데 근데 첫 번째 분이 그랬어요. 사실 양육권은 당연히 가져올 수 있고 재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이랬는데 본 눈이 생기니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정기를 한 달쯤 됐나요? 그때 조정기일 하는 그날 하고 그 직전 무렵해서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조정 기일을 되게 기다리죠. 그때 우리가 조정을 장장 3시간 동안이나 조정을 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위원도 되게 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조정위원은 가보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판사가 아닌데도 조정위원들은 그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본 게 아니라서 사실은 판단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조정위원분들도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그 조정위원이 하는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다행히 조정위원분은 그런 편견도 없이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조정 조서 쓰면은 그게 판결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셨나요? 계속했고 사실 지금도 후회가 안 난다고 말하기에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못 가본 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후회 안 하고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그러면 이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알려주고 싶거나 경험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재산을 모르면 사실 소송에 가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돈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 안 가도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걸 해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게 가장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 거에는 아직 그거에는 변함이 없긴 해요. 왜냐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거를 통해서 이제 저도 알았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참고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처음 그날 방문을 하셨는데 조정기일에 처음 방문한 법원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조금 시간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타이트하게 갔잖아요. 두렵다, 무서운, 뭐 차가운 느낌이다 이런 생각하기보다 사실 가기 전부터 빨리 조정일이 돼서 그날 해열은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올 거라고 저 그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상대가 먼저 조정을 했잖아요, 신청을. 무섭거나 뭐 차가운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조정할 때 이제 남편분도 나왔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이제 남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아무런 생각이 사실 안 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 남의 편. 남의 편? 그건 당연한 비유인 것 같고, 이미 당일 오기 전부터 이미 남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미 뭐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그 상대 측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아까 조정 끝나고 나서 이제 잠을 잘 주무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하시고 나서 좀 생활의 변화나 아니면 마음의 변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거,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만나고 있으신가요? 조정에서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은 지나고 만나기로 서로 얘기가 돼 있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혼인 생활이 이제 법적으로 종료가 되셨는데 지금 현재 기분은 어떠신지, 홀가분한 마음이 많으신지. 정확하게 말씀. 솔직히 조금 홀가분하다. 네, 오늘 조정을 직접 겪으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 단계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내 평생을 사실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잘 아실 것 같고, 이혼 상담을 주실 때 제 얘기 아니고 제 친구 얘긴데라고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친구분의 프라이버시 철저히 지켜드리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상담비 뭐 30만 원, 20만 원 비싸거든요. 그냥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사건 다 파악하고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이제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혼하시는 마당에 재산 분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중요한데요. 조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3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이혼 조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